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망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종원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 박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그쪽도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편집자 김진아입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매주 새로운 친구들과 게스트들과 또 다양하고 풍성한 방송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쵸? 그런 걸로 하죠. 네. 뭐 아무쪼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스포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뭐 아마 많은 것들이 떠오르겠지만 대답을 바란 건 아니긴 했어요. 오케이. 네, 아무튼 단일 종목으로 전 세계 최고의 인기와 보급률을 자랑하는 축구. 네, 여러분은 축구 좋아하시나요? 감성적이야. 원래 이게 아니었어요. 있어 원래 보여. 이게 아니었는데. 있어 보여. 아 맞네. 원래 약간 이제 슬램덩크 명대사 중에 하나죠. 농구 좋아하세요를 오마주하려고 했는데 근데 화자가 여자 아닌가? 그 차이가 크네요. 네, 실수를 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단 너무 좋아합니다. 음. 20대 다른 남자애들에 비해서도 엄청 좋아해서 그래서 이번 자리에 온 것 같고요. 저도 뭐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잘 하느냐라고 물었을 땐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땐 절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 하는 것도 좋아했고 이제 한국 K리그나 아니면 해외 축구 보는 것도 모두 좋아했습니다. 저도 뭐 하는 거 보는 거 다 좋아하고요. 뭐 진아 씨처럼 잘 하진 못하지만 열심히는 합니다. 뭐 개처럼 뛰어다니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나이 들으니까 걔처럼 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못하는 친구들이 수비수 주로 하잖아요. 맞아요. 뭐 센터백이나 풀백을 주로 보는데 풀백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풀백을 하면은 옛날에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면 그냥 거기 살고 싶어. 그러니까 보는 거죠. 다녀와. 공 나가면 이제 슬금슬금 내려가고. 그지. 공 뺏길 비는 거죠. 네, 여튼 저도 뭐 보는 거 하는 거 다 좋아하는데 그만큼 축구가 상당히 저희한테 있어서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것도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20대들은 축구 보느라 20대 남자들은 축구 보느라 할 거 못 챙긴다라는 뭐 여타 지식인들의 말도 있고 축대남이라는 이미지가 프레이밍 된 것도 있고 네. 또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축대남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축구 뭐 K리그도 보시나요? 저 K리그도 보는데 해외 축구보다는 조금 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K리그 보는 그러니까 제 주변에 K리그 보는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지금. 저 안 봐요. 네. 뭐 여하튼간 제 주변 친구 중에 중학교 친구 중에 진짜 성남 FC의 광팬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때. 지금은 연락 안 하는데 이 방송을 안 볼 것 같긴 하지만 진짜 강팬이었고 그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저한테 한 말이 나중에 꼭 같이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성남 FC 팬이었으니까 성남에 살았으니까 성남 FC 팬이었는데 성남 FC가 FA컵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K리그는 FA컵 우승을 하면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아챔 경기를 같이 보러 가자. 오. 약속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데이트였나요? 아니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데이트였나요? 근데 속으로 못 봤어요. 결국에는 그 이후에 연락이 끊겨가지고. 첫사랑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의. 또 혹시 모르죠. 그죠? 뭐 여하튼간에 그렇게 축구를 진짜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막 응원가도 학교에서 계속 부르고 다니고. 저도 그래서 몇 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뭐 음만 기억하고 있어서. 부르면 안 되는 내용이 많았던 것 같은데. 보통 축구 응원가 그렇죠. 맞아요. 아무튼 그렇긴 한데 뭐 그래서 여기 아마 뭐 축구 보는 거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응원하는 팀이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응원하는 팀이 어떻게 되죠? K리그세요? 둘 다. 둘 다. 일단 둘 뭐 다? K리그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같이 할까요? 편집자 편한 대로. 아예 맘대로 아예 보세요. 네, K리그부터 합시다. K리그에서 좋아하는 팀. 저는 일단은
FC 서울. 서울 FC 절대 아니고요. FC 서울입니다. 진짜 FC 서울. 그죠. 중요하죠.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라. 네. 왜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어렸을 때 양박상용을 워낙 좋아해서 그죠. 일단 박주영, 뭐 이청용, 기성용 이 선수들의 좀 영향이 큰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좋아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FC 서울의 라이벌도 많고 그다음에 좀 전통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저한테 계속 FC 서울을 경기를 보게 되고 경기장을 찾아가게 되고 그런 이유들인 것 같아요. 그죠. FC 서울은 부침이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최근에도 그죠. 반등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팀에 가진 이미지가 명백하게 명문의 이미지가 있는 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K리그 안에서는 명문이죠. 네. 그죠. 저는 제가 군대 있을 때 K리그를 이제 좀 보기 시작을 해서 순수하게 네. 이제 군인이면 군인 팀을 응원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당시 상주 상무 그리고 지금은 현재 김천으로 바뀌었죠. 김천 상무 이제 아니 이 팀은 성적도 나쁘지 않은데 우승을 해도 해체를 한다고? 이거 낭만이다. 그 이제 놓칠 수 없는 낭만이 있는 한 시즌 반짝 팀이어서 네, 응원했었습니다. 근데 김천 상무 팀 같은 경우에는 프로 팀으로 봐야 되나요? 프로 리그에 속해 있으니까 구분상으론 프로 프로 축구 팀. 단이긴 하죠. 그죠? 네. 하여튼 약간 스토리가 많은 구단이긴 하죠. 맞아요. 계속 연고지도 바뀌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선수단 전체가 단기 임대 신분이잖아요. 1년 6개월. 그리고 현재 김천 상무도 매력적인 게 창단되자마자 승격했을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2부에서 일부러. 네. 그것도 굉장히 뭔가 불사조 같은 그 육군 장병의 슬픈 소식은 3위 안에 들어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는 매우 필요한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사실 K리그를 TV를 통해서는 막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았는데 직관을 많이 했죠. 제 집이 그 분당에 이제 뭐 야탑 쪽에 있는데 그 바로 앞에 탄천종합운동장이 있어요. 맞아요. 네. 옛날에는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탄천종합운동장이 있어가지고 자주 보러 갔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는 학교에서 티켓을 나눠줬어요. 저희도 저 어렸을 때 용인 수지 살았는데 저희도 수원삼성에서 공짜로 티켓을 나눠줘가지고 상당히 멀리까지 주네요. 그러게요. 근데 거기가 근처에 아마 아파트랑 초등학교가 좀 적어가지고 좀 넓게 범위를 설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수원삼성에서 줘가지고 몇 번 가고 그래도 저한테는 FC 서울이 멀어도 공짜 티켓을 안 줘도 그렇더라고요. 그죠. 저는 거의 매 경기 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K리가 그때는 흥행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거의 매 경기 줬고 그래서 반에 한 5장씩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선생님이랑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데이트 아니 초등학교라니 선생님이 데이트를 갔으면 모를까. 여튼 그래서 경기를 자주 보러 갔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티켓 받아봐야 한 장이니까 뭐 친구랑 같이 가든 뭐 아빠랑 같이 가든 누군가 한 명은 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저랑 범수 씨가 군인 신분이었을 때인가요? 네 맞아요. 네, 같이 그 FC 서울 직관 간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범수 씨는 공짜로 보셨었죠? 맞아요. 저 군인 신분이어가지고 할인을 해줬나 아니면 공짜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직업군인 친구는 뭐 거의 공짜로 들어가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특히 육군 장병분들 휴가 나오셨을 때 뭐 시간이 뜬다, 할 일이 없다 하면 데이트 하시거나 뭐 친구들끼리 노는데 나쁘지 않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K리그 직관 가는 거. 아 K리그 자체가 정구장이다 그런가요? 뭐 군인 할인은 어느 구장에나 있는데 K리그가 조금 잘 돼 있어요. 맞아요. K리그를 안 봐가지고 요즘은 공짜표가 없으니까 확실히. 그리고 성남이 너무 못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일화 시절에는 잘했는데. 그렇죠. 일화 시절이랑 다르게 인수된 이후로는 강등을 첫 해 바로 하고 복귀했다가 다시 또 강등했을걸요? 맞아요. 그때가 아마 김남일 감독 시절쯤. 네. 김남일 감독 시절에 잔류 한번 하고 감독되고 잘린 다음에 지금 13위에 처박혀 있는 걸로 아는데 성남 FC는 계속 사회면에서 다 자주 와서 그렇죠. 아주 창단 자체가 그 우리 이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사장님
그렇게 되면 또 네, 사회 네 분 중에 두 분이 굉장히 네. 뭐 여하튼 넘어갈까요? 해외 축구 얘기할까요? 해외 축구 K리그 얘기를 조금 더 할까요?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K리그 안에 논란이 될 얘기밖에 없을 것 같긴 하니까. 어, 사실 K리그가 자생하는 리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대부분- 비판을 피할 수 없죠. 대부분의 구단들이 지금 거의 한 50% 가까이 되지 않나요 지금? 시민 구단이? 그렇죠. 시민 시민구단이- 구단이 거의 없죠. 이제 시민구단 아닌 구단이 일부 현대가나 지금 뭐 생각나는 데는 서울도 그렇고요. 대전, 서울, 제주, 제주까지. 부산도 아니죠. 아이파크. 아이파크가 하고 있으니까. 음, 1부 리그에는 그래도 나름 몇 개 있네요. 부산이 1부 리그가 아닌가? 부산은 2부일 거예요. 2부인데도 한 몇 년째 못 올라오고 있죠. 거의 2부는 지금 수원 삼성을 제외하면 수원 삼성과 부산 아이파크를 제외하면 거의 다 시민 구단이고 그렇죠. 그렇죠. 1부도 대전 하나 시티즌 뭐 한 1부도 절반 정도는 지금 시민 구단인 것 같네요. 맞아요. 대구, 강원, 뭐 항상 광주. 네, 세금을 쓴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지원도 많이 없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민구단이다 보니까 재정적인 한계가 많아서 특히 막 요새 이정효 감독 핫한데 항상 뭐 미디어나 이런 데 나오면 광주 FC 뭐 훈련장 이런 거 관련해서도 엄청 말도 많고 그것 그쵸. 때문에 뭐 서울 감독 시민구단의 뭐 한계가 뚜렷하다 뭐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K리그는. 좋은 선수들도 시민 구단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팔아버려야 되니까 경쟁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성남도 좋은 유망주가 많았는데 아니, 지금 브랜드포드에 한 명 가 있잖아요. 김지수 선수. 네, 거기도 뭐 싸게 팔았을걸요. 여하튼 국내 축구 얘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해외 축구가 아무래도 이제 20대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떤 팀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FC 바르셀로나를 좋아합니다. 그 고트 메시 때문이기도 하고 저희 어렸을 때 이제 한 10년 전, 15년 전에 워낙 이제 인기도 많고 실력적으로도 훌륭했던 팀이어서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꾸준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오풀 좋아하는데 리오풀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제토라인 특히 토레스 한창 이제 금발 휘날리는 빨토 시절에 소위 얘기하는 빨토 시절에 원체 좋아했어가지고 그때부터 리오풀을 좋아하다가 또 한참 요새도 클럽 때문에 다시 위상이 올라가면서 더 팬심이 요새 불타오르고 있고 또 올해는 슬롯 때문에 저 지금 현재 네.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네, 저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주 오래된 팬이라고 해야겠죠. 지금부터 이 개를 네, 뭐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적어도 국내 한정으로 봤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의 거의 한 뭐 절반 이상은 낮게 잡아도 박지성 선수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당연히 박지성 선수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알았고 그래서 해외 축구를 보기 시작했으니까 뭐 그 이후로도 꾸준히 좋아했죠. 근데 뭐 아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아하는 팬들 중에 박지성 팬이 대다수였을 텐데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구성원의 매력을 느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웨인 루니 선수가 루니 선수 상당히 좋아했고 뭐 그 외에도 뭐 난이나 좋아하는 선수가 좀 많았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근데 루니 선수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유가 있나요? 좋아하는 선수에? 멋있잖아요. 루니는 축구를 하니까 그렇죠. 메시는 드리블을 하고 폭골 매드 루축 네 명문이죠. 그 뭐 뭐야 지금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암흑기를 오래 겪고 있긴 하지만 암흑기라고 하기엔 또 우승컵도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우리가 리즈가 되는 건가? 여하튼 암흑기를 그러니까 어쨌든 퍼거슨 시대 끝난 이후로 우승컵을 리그 기준으로는 하나도 들지 못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암흑기죠? 그러니까 사실 박지성 선수가 계셨고 퍼거슨 감독이 있던 시절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정상에 군림했던 시기였으니까 맞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뭐 일정 성적을 냈지 못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11년간 지금 뭐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뭐 FA컵 우승과 리그컵 우승은 그걸로 뭔가를 애매하죠.
그 성과가 있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근데 11년 가지고 힘들다고 할 수 있나요? 리그 우승이 11년? 리버풀이 몇 년 만에 했죠? 30년 만에 했죠. 딱 어. 30년. 근데 우리가 30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팬 못 할 것 같은데. 지금 토트넘 팬들 비하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애초에 우승을 바라보고 팬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니 여기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토트넘 팬 여기 없으니까 보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대놓고 말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승을 했잖아요. 11년 전 리그 우승을. 불과 또 불가마 원 데케이드가 어떻게 붙는 형용이죠? 아니 뒤에 나올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케이. 토트넘은 일단은 EPL 상단 이후에는 우승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60년, 61년 그리고 이 시즌이니까. 리그컵, FA컵, 챔스, 유로파 다 합쳐도 없죠. 그렇죠. 이게 같은 비교선상에 있는 게 맞나? 근데 또 현재는 최근 그 몇 년을 생각하면 토트넘이 좀 더 근접한 팀이지 않았나? 아 리그 우승이요? 아 그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순위가 높지 않나? 근데 몰라요. 어차피 다 더보기 리그 그렇죠. 순위에 의미가 없는 리그 그 순위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긁혔다.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고 사실 그리고 팬이 되는 이유가 중요합니까? 이미 팬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뭐 야구 보면 롯데랑 하나 팬들 뭐 한 20-30년간 우승 못했는데 아직까지 잘만 응원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비슷하게 응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점점 이게 응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본인 팀 순위 예측을 좀 한번 해볼까요? 올 시즌이요? 올 시즌 바르셀로나의 미래, 리버풀의 미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래. 암울한데? 바르셀로나는 뭐 현재는 리그 3위인 걸로 알고 있고 저 녹화한 날 기준으로는 3위인데 비슷하게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라리가라는 리그 특성상 우리가 아는 세 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최근에 뭐 지로나 같은 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결과로 놓고 보면 우승은 어렵지만 챔스권에는 늘 그렇듯 안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챔스는 2위잖아요. 그렇죠.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죠? 어차피 토너먼트 라운드 들어가면 이제 양자 대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승으로 올라간 팀이 조별 예선에서 이제 챔스가 개편이 됐으니까 그 전에도 이제 조별 예선 때 전승으로 올라간 팀들이 토너먼트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또 최근 몇 년간 바르셀로나는 그 챔스 기적 접수가 아주 화려했죠. 깜포노의 기적. 저희 뭐 리버풀도 네. 안필드의 기적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만들어주는 아주 아름다운 팀이죠. 멋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메스케 운 클럽이라고. 네. 뭐 그래도 바르셀로나는 상황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유망주들도 많이 터지고 있고. 그렇죠. 돈 주고 선수를 사도 유망주가 터질 거면 왜 돈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돈도 쓰고 유망주도 터지면 좋은 거죠. 제 돈을 그렇죠. 쓰는 건 아니니까. 네. 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그렇죠. 어쨌든 선수 한 명 사올 때마다 설레긴 하잖아요. 얘는 좀 다른가? 근데 최근 몇 년간 이제 워낙 사고가 많았어서 이제 선수를 사온다면 걱정되기 시작해요. 여러 선수 얼굴들 지나가긴 하네. 네, 쿠그댐 있죠. 네. 그렇죠. 쿠데무가 네. 진짜 뭐 쿠- 바르샤를 망친. 쿠티뉴, 덴벨레, 그리즈만. 그리즈만. 네, 완벽했죠. 그래도 다들 쿠티뉴 제외하고는 나가서 잘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나가서 잘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문제다. 왜 아. 팔았냐? 그렇죠. 메시 나갈 줄 알았으면 그리즈만 그렇죠. 가지고 있고. 네이마르도 팔지 말았어야지. 물론 바이아웃 질러버렸지만. 네, 그럼 리버풀을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좀 상황이 행복하니까 아직까지는. 진짜 행복한 상황인데 감독이 새로 왔는데도 이런 상황이 좀 행복하긴 한데 다른 거는 팬 입장에서 바라지 않고요. 다른 뭐 컵대회는 바라지 않고 딱 리그만 지금 현재 그대로 해서 좀 리버풀이 미끄러지더라도 지금처럼 뭐 아스날이 좀 미끄러주고 맨시티가 못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리그만 좀 1위를 했으면 하는 희망찬 예측. 근데 현재로서는 사실 확률이 가장 높죠. 근데 또 노팅엄도 있고. 뭐 수점 차이가 많이 나고. 네, 리버풀은 특히 강팀 사이클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승을 다투던 팀의 감독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음. 부침 없이 다시 우승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느 팀과 다르게. 아니 우리처럼 30년간 한 감독이 해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여하튼 근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쿼드도 상당히 두터워진 것 같고 맞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EPL이라는 리그 특성상 경기 스케줄이 상당히 빡빡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로테이션 멤버들을 믿고 기용할 수 있다는 게 큰 것 같아요. 부상자도 나름 잘 관리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클롭 우리 클버지한테 감사를 다시 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팀 뭐 맨시티만 봐도 지금 완전히 팀이 뭐 아작이 나잖아요. 지금 뭐 뛸 선수가 없어가지고 뭐 토트넘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부분은 여하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리버풀이 가장 그 우위에 있지 않나 리그 우승 경쟁에서 아스날과 뭐 노팅엄 뭐 또 맨체스터 시티까지 비교했을 때 반면 매우 슬퍼지는 우리 팀이었지. 얘기를 더 해야 되나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뭐 이거 하면 뭐 필라버스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여기서 순위 예측해서 숫자를 맞추면 또 그것만큼 참 지금 순위랑 봐야겠는데 그럼. 그러니까 13이긴 해요. 13이긴 한데 이게 승점 차가 상당히 많이 나가지고 강등권이랑 더 가까울 걸요? 그럼 강등이 될지 안 될지 예측해볼까요? 강등은 당연히 안 되죠. 강등은 될 수가 없고 지금 그러니까 4위랑은 이 비교하는 게 맞나 모르겠지만 14점 차이가 나고요. 강등권이랑은 10점 차이 나요. 갑자기 수원 블루잉즈와 저는 약간 전북 현대가 전북 현대는 잔류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뭐 어떻게 잘하면은 지금 10점 차이 나는 에스턴 빌라까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뜻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강등도 될 수 있다는 뜻이긴 하네요. 아니 근데 지금 팀 스쿼드가 완전 박살이 나 있어가지고 뭐 감독이 또 바뀌었죠 저희는. 그렇죠. 아무리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체제에 지금 현재 적응 중이라고 생각할게요.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최근 5경기가 최근 11년째. 아니 뭐 최근 5경기가 1승 1무 3패네. 리그 기준으로. 네. 승이 있네요. 그 승이 누구지? 맨시티인가? 아니다. 노팅엄이 아니고 그 사우스햄튼 22팀을 한번 잡았죠. 사우스햄튼 그 경기도 질 뻔했어요. 맞아요. 그 경기도 간당간당했었죠. 81분에 동점골 넣고 뭐 84분에 역전골 넣고 이랬어요. 2대1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 상대 골키퍼 실수까지 3대1로 이기긴 했는데 이게 이긴 건가? 80분 지고 있다가 10분 이겼는데. 하여튼. 그래도 뭐 컵에서는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FA컵도 아스날 잡았고 리그컵 떨어졌는데 챔피언스 리그도 안 갔는데 유로파 리그에서 또 그렇죠. 오늘 기준 극장골로 겨우 이기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챔스를 나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유로파 우승밖에 없다. 그리고 유로파를 나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도 FA컵 우승밖에 없다. 유로파 우승 가능할까요? 리그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 유로파는 뭐 쉽나? 모르겠어요. 겨울 이적 시장에 어찌 됐든 두 팀과는 다르게 저희 팀은 선수 영입이 절실히 필요한 팀이긴 하잖아요. 나갈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메꿔줘야 될 선수들이 어떻게 영입되냐에 따라서 유로파든 리그든 좀 뭐 강등을 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게 나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아무쪼록 아무림이 아니고 아모림이 좀 팀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아직까지는 뭐 적응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선수가 아니니까 지금은 뭐 그렇죠. 테나의 그 팽이 새끼랑 테나가 원하는 선수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럴 거면 작년에 잘랐어야지 테나를. 그러니까. 네, 여하튼 뭐 좋아하는 팀 얘기는 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뭐 잘하겠죠. 뭐 리버풀이나 바르셀로나도 잘할 거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뭐 30년 내로는 우승하겠죠. 뭐. 그래요. 우리 코가 석잔데. 그렇죠. 뭘 응원하는 팀을 뭘 걱정을 해요. 맞아요. 맞긴 하지. 네, 그러면은 넘어가서 한번 해외 축구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는 조금 많이 그런 얘기가 없나? 해외에서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거죠? 손흥민 대 박지성. 전통적인 논쟁이구나. 손박 대전. 갈드컵을 한번 시작해봐야 되지 않을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좋아하는 선수는 사실 박지성입니다. 박지성인데 네네. 그런 감정적인 거 빼고 아 네. 이성적으로는 손흥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나이 때 90년대 후반 출생자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우린 박지성 선수가 국가대표를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수 간의 위상을 차치하고 너무 그 국대 박지성의 이미지가 강하게 잡혀 있어서 또 대부분의 해외 축구 팬들이 입문하게 된 계기가 우리 세대는 박지성 선수를 응원하면서 입문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에 대한 호감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 역시도 박지성 선수를 이성적으로는 손흥민이 더 잘한다는 것을 선수 개인 지표가 더 높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박지성 선수를 더 선호합니다. 오. 그럼 저도 박지성입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요. 그 손박 대전에서. 손박대전에서. 이건 좀 놀랐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일단 당연히 팬심이 작용하긴 했고요.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이니까. 물론 손흥민 선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하고 토트넘 경기도 잘 챙겨 보는데 그러니까 단순 둘의 그러니까 득점 순위나 그 포지션에서 영향력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다툴 여지도 없고 근데 고려해야 될 사항은 충분히 있다 생각해요.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수비형 윙어긴 하잖아요. 사실상 미드필더 포지션에 가깝게 뛰었고 데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후에는 한두 시즌 정도만 아마 3톱의 일원으로 사용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 뒤로는 퍼거슨 감독이 4-4-2를 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왼쪽 미드필더나 오른쪽 미드필더로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 포지션적인 차이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 또 두 번째로 박지성 선수는 부상이 상당히 잦은 선수긴 했죠. 그렇죠.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어찌됐든 변론의 여지가 있다. 물론 저는 스포츠에서 선수의 건강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의 재능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부상이 많은 선수는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정론인 것 같고 뭐 야구든 축구든 유리몸인 선수들을 월드 베스트 선수라고 월드 베스트가 아니고 월드 클래스 선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부상이 없었더라면 손흥민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더 상위 구단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긴 합니다. 이런 모든 게 방연돼서 박지성이 낫지 않나. 결정적으로 트로피 개수의 차이가 좀 크죠. 개인 커리어보다 팀 커리어가 더. 그죠. 어쨌든 축구는 팀 스포츠 아닙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박지성 선수는 뭐 일본 어디 있었지? 교토 퍼플상. 교토 퍼플상가부터 PSV,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모든 구단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뭐 QPR 제외하고 그리고 뭐 한두 개 들어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주역이 돼서 들어올린 트로피도 분명히 많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좀 비교가 되지 않나. 분명 박지성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다. 이기는 점도 있다. 그래서 저는 박지성을 픽해봤습니다. 저는 종원 씨가 가정을 했으니까 저도 좀 가정을 하자면 네. 저는 물론 박지성의 팬입니다. 근데 네네. 이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였던 지금은 사실 전성기에서 살짝 내려온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전성기였던 5년 전, 뭐 한 4년 전 이때로 돌아가서 그 폼으로 예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지금은 이제 올 시즌 좀 떨어져 있지만 맨시티 같은 이런 팀들에 있었다면 박지성 선수 못지않게 팀 커리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개인 커리어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선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 논쟁은 카일드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선수 입장에서 팀 트로피가 팀 성적이 중요하냐 개인 성적이 중요하냐로 싸우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갈드컵이 어원이 쓸만한 단어겠죠? 몰라요? 저도 어원은 몰라가지고 뭐 아마 롤에서 나왔을걸요? 보통 이런 건 롤이야. 피처리 해야겠네요. 여기 롤대남 축단은 맞네. 롤대남 축단은 맞네. 그런데 우리가 뭐 어느 선수를 더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그렇죠. 사실 아무튼 쓸모 없긴 해요. 그냥 우리가
그 FC 온라인 할 때 어떤 선수를 더 많이 쓰나 그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 거라면 박지성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렇네요. 그것도 손흥민 토트넘으로 맞추면 또 손흥민 선수를 많이 쓰는데 글쎄요. 근데 우리보다 조금 더 어린 세대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 동생 세대 아니면 우리 뭐 조카 정도 되는 나이 때 친구들은 박지원 선수가 실제로 뛰었을 때 경기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박지원 선수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막연한 호감을 손흥민 선수의 편향되게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맞아요. 그런 감정적인 것도 작용하면 아마 네. 우리보다 좀 밑에 세대들 이제 손흥민을 좋아하는 축구 팬들은 아마 무조건 손흥민 쪽으로 픽하지 않을까. 한번 투표를 열어볼까요? 저희 커뮤니티 쓸 수 있지 않나? 세 명이에요, 3명. 하나, 둘, 셋. 뭐 해보는 거지 뭐. 뭐 여하튼간에 뭐 그런 게 혹시 알고리즘을 탈 줄 아냐고. 타겠냐고. 여하튼 박지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 뭐 어찌 됐든 두 선수 다 국가대표에서 너무나도 인상적인 활약들을 보여줬고 둘 다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내주긴 했어요. 그렇죠. 아마 잘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 그죠. 두 명이니까. 그리고 특히 뭐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둘 다 원정 16강을 달성한 선수고 득점도 많이 했죠. 그렇죠. 똑같이 3골인가요? 그럴걸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넘어가. 뭐, 잘 모르니까 손흥민이 3골인지 4골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많이 넣었죠. 네, 어쨌든 둘 다 많은 득점을 기록했고 국가대표에서도 클럽에서도 좀 좋은 활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좋아하고 기억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두 선수 다 위대한 선수고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좋은 선수들이니까요. 뭐 저희가 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한다 해도 그런 의도는 없어요. 아무런 논란도 되지 않을 거예요. 뭐 그게 더 슬프긴 한데.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좀 다른 이야기로 주제를 바꿔서 20대 남자들이 축대남이라고 이렇게 흔히 불리지 않나요? 그렇죠. 롤대남 이어서 축대남이라고도 많이 조금 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어원의 시작은 이제 축대남이 먼저고 거기서 파생된 게 롤대남이라고 하긴 합니다. 아 그런가요? 찾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렇긴 한데 과연 20대가 그만큼 축구를 좋아할까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들긴 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는 축구는 20대 저희도 이제 20대 후반에 가까운 나이니까 후반이죠. 네. 네, 20대 후반이죠. 그래서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20대 초반이나 뭐 중반이나 저희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예전보다 축구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롤 같은 게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운동도 사실 종목들이 또 20대가 되면서 지금 10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헬스 같은 그런 운동들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축구가 운동 안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운동이 아니라 한 취미의 부분을 봤을 때도 좀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하면 우스워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나이 드는 건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20대를 지나오면서 체감하는 것은 축구를 보는 것도 힘들어 볼 시간도 갈수록 줄어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대학 공부를 한다거나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가 시간이 줄어들어서 축구를 관람하거나 직접 축구를 하는데 드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왜 한숨을?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 축대남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20대 남자 중 다수가 축구를 보기 때문에 축구남이라는 것보단 축구를 보는 사람 중에 다수가 20대 남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일반화의 앞뒤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축구를 보는 사람들 중 다수는 20대 남성인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문법이나 아니면 그 함께 응원하며 즐기는 그런 하위 문화도 완연히 20대 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모든 20대 남성이 축구를 즐기느냐? 그러기엔 아까 범수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체제도 많고 또 우리 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럴 여력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통계 자료 같은 거를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이런 거를 조사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갤럽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어찌 됐든 그 온라인 게임이나 흔히 롤이나 뭐 이런 비중이 올라간 건 사실이더라고요. 취미에서 20대들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올라간 건 사실이고 축구에 대한 인기도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적어도 국내에서. 국내에서.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타격을 줄 정도인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20대 남자들은 축구를 제일 많이 하고 보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10대 때처럼 축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에 있지 않나. 어찌됐든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업 끝나면 반에 남자애들 20명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냥 축구하면 되는데 그게 라마시아지. 근데 우리는 22명 모으려고 하면 21명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모으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요. 하지만 축구를 지금 세대들도, 그러니까 지금 10대들도 우리 때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좋아하는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을 그런 자료를 보면서 들었고, 근데 이거랑 또 별개로 어찌됐든 축구에 대한 인기는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자료일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EPL 경기를 SBS 스포츠, 뭐 MBC 스포츠에서 중계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방송 3사에서 중계를 해주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K리그 하나? 그렇죠. 스포티비가 그 A클라사나 스포티비라는 회사가 거의 중계권을. 한 7년 넘게 중계권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분산되고 있죠. 여기저기로. 그렇죠. 쿠팡. 그렇죠. 26년도부터인가요? 7년도부터인가요? EPL과 챔피언스리그 중계권까지 다 쿠팡이 사갔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방송국에서 안 한다는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두 플랫폼은 다 유료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비만으로 이 중계권료가 감당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결국 광고 단가는 시청률에 기인하잖아요. 그만큼 시청률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긴 합니다. 과거 박지성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계권료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비싸지긴 했지만 그거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박지성 선수 경기 시청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청률이 나왔는데 손흥민 경기 시청률은 일부 경기들은 잘 나오는 경기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 과거 LA 다저스에 있을 때 시청률보다도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LA 다저스에서 류현진이 선발로 안 나온 경기보다도 안 나온 경기가 있다. 그 정도로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SBS 스포츠도 발을 뺐고 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안 좋은 순환에 굴린 것 같아요. 그 특히 우리가 오늘 주로 얘기한 축구 시청 문화는 해외 축구가 주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보는 해외 축구가 유럽이니까 근데 그 유럽과의 시차가 또 하나의 큰 장벽인 것 같아요. 축구를 새벽에 하잖아요. 그죠? 싸가지 없게. 잠도 안 자요. 얘는. 우리가 아침에 나란데 시그리. 그래서 이제 20대, 그러니까 밤을 샐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용기와 체력이 있는 집단이 조금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없잖아 있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박지성 선수 경기, 네. 뭐 리버풀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해외 축구를 밤에 해도 밤을 지새우고 그런 열정으로 네. 봤었던 사람이어서 이 약간 축구 자체 밤에 해서 뭐 열기가 좀 떨어지고 인기가 좀 떨어지고 그런 거가 자체가 좀 아쉽지 않나, 아쉬운 현상이지 않나. 축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 입장에서 물론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게
뭐 취미 생활도 많아지고 다양화되는 거고 해서 좋긴 한데 좋은 현상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축구팬 하나의 이제 20대 축구팬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범위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시간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고 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자면 어쨌든 지금 현재 스포츠 산업 자체가 유료 중계권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중계를 보는 방식이 과거에서는 그냥 TV나 인터넷에서도 무료로 해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바뀌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하죠.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계권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는 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회적 흐름이긴 한데 그렇죠.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대중화를 위해서는. 맞아요. 그리고 축구 팬들도 스포 TV 쪽으로 이제 중계가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유료 중계를 하고 특히나 뭐 축구 팬 두 분 다 축구 팬이니까 아시겠지만 뭐 하이라이트나 이런 것들도 이제 스포 TV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가 되는데 옳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축구를 제외한 뭐 다른 컨텐츠들도 예를 들면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OTT에서 그쪽에서 이제 파이가 있고 점점 그 파이가 커지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거는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같은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좀 접근성이나 떨어지지 않나.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시장 경제 내에서 생각한다면 당연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급자 입장에서 우리가 유료로 중계권을 팔아도 이걸 볼 사람과 살 방송사나 OTT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배짱을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배짱이라기보단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축구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에 그렇게 유료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일반적인 접근성이 떨어져서 사람들의 관심이 식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전 당연히 그 시장 경제 논리 내에서 어떤 상품을 소비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한낱 소비자의 입장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무엇이 옳다 그르다 가타부타 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사실 만약에 사람들이 그거 돈 주고 안 사면 다시 무료로 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닌가? 사업을 빼려나? 뭐 여하튼 그리고 또 이미 반레가 존재하긴 해요. 지금 KBO가 2024 시즌부터 어쨌든 이제 인터넷 중계는 유료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티빙 플랫폼으로 선정해서 유료 중계로 바꿨는데 결국에는 2024년에 최고의 흥행을 이끌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그거와는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맞는 게 야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쨌든 OTT를 유료로 이제 결제를 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다고 하기엔 다른 발레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하나 때문에 떨어질 인기였으면 어떻게 해서든 식었을 인기다. 맞죠? 그 장벽이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연한 단계를 밟고 있는 과정이니까 만약에 축구 종사자분들께서 앞으로 고민할 과제는 이걸 무료로 풀기 위해 돈을 더 쓰는 게 아니라 유료 시장 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더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24년도에 K리그가 한창 이제 쿠폰 플레이 중계를 하면서 그런 어떤 약간 중간중간에 중계하기 전에 혹은 뭐 쇼 하프타임 형식으로. 때 쇼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넣으면서 인기도 좀 더 올라가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 어떤 사례들이 좀 더 많으면 축구에 좀 인기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뭐 K리그도 그렇고 어찌됐든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팬들을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들은 아마 잘 모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좀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는 축대남이 맞을까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모두가 축대남인가? 20대 남성 모두가 축대남인가?
제가 대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고 축구 게임도 좋아했고 축구를 보는 것 하는 것 모두 즐기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도 축구는 내 인생에 손에 꼽히는 취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정의할 때 당신은 축대남인가라는 질문을 듣는다면 네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20대 남성이 축대남이냐라고 하면 그 답에는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리겠지만 저한테 너는 축대남이냐 물어보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일어나면 항상 축구 기사를 확인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그게 제 하루 아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최소한 축대남이다. 이제 다른 진 팀 응원하는 친구 놀릴 준비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네이버 스포츠 들어가서 해외 축구 누른 다음에 메뉴가 졌어? 개새끼들. 그렇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20대 전체를 이 한 단어에 국한시키는 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저한테 물어보면은 뭐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롤대남은 아니었지만 조금 더 롤보다는 보편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가요? 궁금하긴 하네요. 롤을 더 많이 할지 축구를 더 많이 할지. 갈드컵인데. 네, 2부로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오늘 축구 그리고 또 해외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항상 뭐 지금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20대가 돼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친구들이랑 모이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것처럼 좀 편하게 재밌게 웃다 가는 것 같아서 좀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진아 씨는 어떠셨나요? 편집하기 싫네요. 여튼 뭐 저도 재밌었어요. 축구 얘기하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욕도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뭐 제가 욕한다고 뭐 누가 봐주는 거 아니고 이미 옆에서 많은 분들이 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맞아요. 우리 축대남 맞네요. 맨날 이만 축대남 맞네. 네. 뭐 여하튼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 지점까지 얼마나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시청해주신 많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무슨 말을 더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애청자가 있으면 다음 주에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애청 말고 일단 구독부터. 구독하래요. 구독. 네, 구독을 해주시면 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 기분이 좋아집니다. 편집 퀄리티가 올라간대요. 여튼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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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eel like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convincingly unwilling to put in the hours it takes to get some power. Don't be fucking sour. Take a cold shower. Scream until you're louder. Work until you're prouder. And all the doubters, they're just